2019 카카오 신입공채 1차 코딩 문제 중에서 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오픈 채팅방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흉내낸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닉네임을 갖는 사용자가 채팅방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은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채팅방에서 누군가 나간다면 이렇게 닉네임 님이 나갔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채팅방에서는 닉네임을 변경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팅방을 나간 후에 새로운 닉네임으로 다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는 채팅방에서 닉네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지와 프로도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순서대로 채팅방에 들어오면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먼저 무지가 들어왔으니까 무지님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프로도님이 들어왔으니까 프로도님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채팅방에 있던 사람이 나간다면, 만약에 첫 번째 사람 무지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사람이 나간다면 무지님이 나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무지가 다시 들어오는데 프로도라는 이름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프로도님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출력도 되지만, 그 전에 무지라고 되어 있던 이 닉네임도 프로도로 똑같이 변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아이디의 동일한 사용자이기 때문이죠. 자, 이 상태에서 먼저 들어왔던 프로도가 만약에 닉네임을 라이언이라고 바꾼다고 하면 두 번째 사람만 이렇게 라이언님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바뀌겠죠. 자, 이렇게 채팅방에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닉네임을 변경한 기록이 담긴 레코드라는 매개반서가 주어졌을 때 이 모든 기록을 처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채팅방에서 보여지는 메시지를 이 문자의 배열 형태로 리턴하는 것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제한사항을 보시면 이렇게 모든 유저는 아이디로 구별이 되고요.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이벤트가 존재하는데요. Enter, User ID, Nickname.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본 예제에서 무지가 처음 들어왔었는데, 이 무지라는 닉네임을 쓴 사용자의 아이디는 이렇게 UID 1234였고요. 다음에 이렇게 live 하고 아이디가 주어진다고 하면 사용자가 채팅방에서 퇴장한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닉네임을 변경하는 이벤트인 change id, 그 다음에 바꾸고자 하는 닉네임, 이렇게 되면 닉네임이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지가 들어온 상태에서 change uid 1234 프로도라고 했다면 이 무지라는 닉네임이 프로도로 바뀌겠죠. 자, 이렇게 이벤트 맨 앞에 이벤트를 구별해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주어지고요. Enter, Leave, Change. 다음에 이 각 단어들이 공백으로 구별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알파벳과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고, 유저 닉네임과 아이디의 길이는 이렇게 10 이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보신 입력 예제가 앞서 설명한 예제와 동일하죠. 이렇게 UID 1234가 무지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고, 다음에 UID 4567이라는 사용자가 프로도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이 UID 1234가 나갔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들어오는데, 이 UID 1234 사용자가 다시 들어오는데 프로도라고 이름을 바꿨죠. 그러면 그 앞에 있던
무지님이 들어왔습니다도 모두 프로도가 들어왔습니다. 프로도가 나갔습니다로 바뀌고 프로도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ID 4567 마찬가지로 프로도라는 이름을 사용하던 UID 4567이 라이언이라고 바꿨다고 하면 이 두 번째 프로도가 들어왔습니다 라는 라이언님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바뀌겠죠. 그래서 이게 최종 저희가 출력해야 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코드를 같이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처음 보실 수 있는 초기 코드고요. 자, 저희는 결국 UID가 어떤 닉네임과 1대1로 매핑되기 때문에 마지막 아이디에 해당하는 닉네임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맵이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할 거예요. 맵이라는 자료 구조를 그 아이디를 키로 하고 닉네임을 밸류로 하면 되겠죠. 둘 다 스트링 타입이니까 이렇게 스트링으로 아이디 맵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리코드에 모든 이벤트들이 담겨 있을 텐데 저 리코드를 한번 순회하면서 최종적으로 아이디에 매핑된 닉네임을 이 아이디 맵에 저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터레이터를 사용해서 순회를 할 거고요. 이 레코드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레코드에는 그 이벤트가 스트링 단어로 공백을 구별으로 해서 여러 개 주어지게 되죠. 저희가 이 스트링 토커나이저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공백으로 스트링 토큰을 구별할 수 있을 때는 스트림을 사용하는 것이 좀 편하게 저희가 스트링 토큰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림을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sstream으로 헤더 파일을 추가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스트링 토큰으로 가져올 정보가 최대 3개죠. 커맨드와 아이디와 닉네임이 되겠습니다. 스트림을 사용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그 공백까지의 그 공백을 기준으로 스트링 토큰에 해당하는 스트링만 읽어서 이쪽 스트링 변수에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커맨드를 읽어왔으니까요. 저 커맨드가 어떤 건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엔터라고 하면 그렇죠? 아이디가 바뀔 수 있는 경우죠. 자, 아이디가 바뀔 수 있는 경우는 엔터하고 체인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첫 번째 forLoop를 순회할 때는 엔터하고 체인지만 확인할 거예요. 저희가 지금 첫 번째 forLoop에서 얻고자 하는 정보는 아이디에 해당하는 닉네임이에요. 자, 어찌되었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엔터라고 하면 뒤에 2개 스트링이 더 있죠. 아이디와
닉네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오면 되고요. 자, 이 정보를 이제 맵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id를 키로 하고 닉네임을 밸류로 하도록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다음에 또 id가 바뀔 수 있는 경우가 change죠. 커맨드가 change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change도 그 뒤에 id와 닉네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id를 키로 하고 닉네임을 밸류로 하는 값으로 이 id 맵에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만 해주시면 이 최초 id와 닉네임에 해당하는 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뒤에 똑같은 id로 엔터가 들어오거나 혹은 똑같은 id로 체인지가 일어났을 때 그 먼저 저장됐던 id에 해당하는 이 밸류가 다시 써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순회하면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이 id 맵에 id에 해당하는 닉네임을 넣어주게 되면 최초에는 그냥 인서트 추가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은 id라고 하면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for루프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모든 id에 해당하는 닉네임을 갖는 id 맵을 갖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 리코드를 다시 순회를 할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출력해야 되는 답이 이 왼쪽에 보시는 이와 같은 스트링을 출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닉네임에 님이 들어왔습니다. 혹은 닉네임에 님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레코드를 다시 순회를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스트링 토큰을 잘라내기 위해서 스트링 스트림을 똑같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네임을 읽어올 필요는 없죠. 어차피 저희는 이 ID 맵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닉네임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굳이 또 이 닉네임을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건 커맨드죠. 커맨드를 가져와서 커맨드가 엔터라고 하면 자, 아이디를 추가로 읽어옵니다. 네임까지 읽을 필요는 없죠. 저희가 사용할 닉네임은 최종 닉네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읽어올 게 아니라 이 아이디 맵에서 읽어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답으로 리턴을 해줘야 되는 앤서 벡터에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푸시백으로 id를 id 맵에서 지금 읽은 id에 해당하는 닉네임이 반환이 되겠죠. 여기에 님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제 이 스트링을 컨캐테네이션 해서 푸시백 해주면 되겠죠. 다음에 저희가 출력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죠. 나갔습니다 라는 이벤트도 또 출력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커맨드가 leave라면
마찬가지로 아이디를 추가로 읽고요. 다음에 이 answer 벡터에 저 아이디에 해당하는 닉네임을 아이디 맵에서 가져오고 님이 나갔습니다 라고 이제 추가해 주면 되겠죠. change는 처리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change는 이 채팅방에 출력하는 메시지가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메시지를 생성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현이 다 끝났고요. 저희가 이 생성한 이 벡터, answer 벡터를 리턴 해주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 구현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먼저 해보면 자, 이렇게 테스트에 통과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코드 채점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 이 문제에서 굳이 저희가 맵을 사용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이 맵은 이 키를 기준으로 항상 정렬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정렬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unordered 맵을 쓰는 게 더 정석이긴 하고요. unordered 맵을 쓰는 게 더 정석이고요. 그래서 한번 unordered 맵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하셔도 결과는 동일하죠. 왜냐면 저희는 키 밸류 쌍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키 기준으로 정렬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만 하셔도 똑같이 이렇게 이게 약간이긴 하지만 약간 더 빠른 속도로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